자유로운 캐주얼 섹스나 난교는 개인의 취향이자 권리라며 아주 쿨하게 인정하면서 왜 강간이나 소아성애는 다른 어떤 폭력보다도 끔찍한 영혼의 파괴로 취급할까요? 그 철학자 데이비드 베나타가 지적한 도발적인 질문이죠. 오늘 이 완벽해 보이는 논리적 모순을 끝까지 파헤쳐 볼 건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평소에 합의만 하면 자유지만 강제는 절대 안 돼 라고 믿었던 평범한 직장인들이나 대학생들의 상식이 어떻게 산산조각 나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불편하지만 매력적인 딜레마가 흥미로우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는 오늘 성을 식도락이나 스포츠처럼 단순한 즐거움으로 보는 캐주얼 관점을 온호하는 입장에 서겠습니다. 네, 저는 반대로 그 캐주얼 관점이 가진 아주 치명적인 논리적 구멍을 철저하게 파고들 겁니다. 현대인들은 성관계가 반드시 사랑의 표현이어야 한다는 의미론적 관점을 좀 낡고 엄숙하다고 치부하잖아요.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성이 정말 맛있는 밥을 먹거나 테니스를 치는 것과 똑같은 단순한 쾌락이라면 소아성애나 강간이 유독 다른 범죄들보다 압도적으로 끔찍한 이유를 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쾌락주의적 관점이라고 해서 도덕이 없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캐주얼 관점에서도 그 폭력이나 심리적 피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동의의 부재를 근거로 성범죄를 충분히 강력하게 규탄할 수 있습니다. 굳이 성을 무슨 심오한 영적 결합으로 포장하지 않아도 말이죠. 당장 소아성애 문제만 짚어봐도요. 아이들은 성행위가 수반하는 임신이나 질병 같은 물리적 위험성을 온전히 이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서 완벽한 범죄가 되는 거죠. 잠깐만요. 바로 그 논리에 아주 거대한 맹점이 있습니다. 캐주얼 관점의 핵심이 뭡니까? 성에 애초에 뭐랄까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대체 무엇을 더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신체적인 위험성 같은 거요? 그런데 부모들은 아이의 신체 발달이나 담력을 키워준다고 부상 위험이 있는 격투기나 익스트림 스포츠를 허락하고 권장하기도 합니다. 성관계가 정말 그저 육체적 놀이라면 왜 부모가 나서서 권장하면 안 되는 걸까요? 여기서 알프레드 킨제의 연구를 보면 아주 도발적인 통찰이 나오는데요. 아동이 겪는 트라우마가 성행위 그 자체의 본질적인 악함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극심한 억압과 금기, 그로 인한 죄책감 때문인지 딜문을 던집니다. 킹제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가 뭔지는 알겠습니다. 상처의 원인이 억압적인 사회적 금기 때문이라면 캐주얼 관점을 끝까지 밀고 나가서 그 금기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면 트라우마도 사라질 거다. 이런 무서운 결론에 도달하게 되니까요. 평범한 부모님들이 들으시면 정말 경악할 이야기지만 논리적으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갈 만한 역설이네요. 하지만 강간의 폭력성은 단순한 금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간은 개인의 신체적 자율성을 극도로 짓밟는 행위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신체적 침출을 강요받는 건 비유하자면 누군가를 의자에 묶어놓고 원치 않는 음식을 강제로 입에 쑤셔 넣는 것과 같은 아주 명백한 폭력입니다. 바로 그 비유가 캐주얼 관점의 가장 뼈아픈 한계를 보여줍니다. 캐주얼 관점에 따르면 강간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채식주의자에게 억지로 고기 소시지를 먹이거나 클래식을 혐오하는 사람을 억지로 오페라 극장에 묶어두는 정도의 자유침해에 불과해집니다. 생각해보시죠. 강간 피해자가 겪는 그 영혼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특유의 끔찍한 고통이 고작 억지로 밥 먹기나 싫은 음악 억지로 듣기와 같은 선상에 놓일 수 있을까요? 아니, 오페라 관람이나 단순한 강제 식사와는 질적으로 다르죠. 성은 훨씬 더 사적이고 내밀한 신체 부위의 물리적 침해를 동반하니까요. 일반적인 폭력과는 수치심이나 피해의 차원이 다릅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왜 하필 그 신체 부위의 침해가 다른 부위의 폭행보다 근본적으로 더 수치스럽고 내밀한가요? 그걸 설명하려면 결국 성을 인간의 가장 깊은 자아와 연결된 특별한 행위로 여기는 그 낡았다고 비판받던 의미론적 관점을 몰래 빌려와야 합니다. 대중들이 난교의 자유를 주장할 때는 성은 밥 먹는 것과 같다며 캐주얼 관점을 쓰다가 강간을 비판할 때는 성은 영혼의 문제라며 의미론적 관점을 몰래 꺼내드는 거죠. 이건 완벽한 논리적 모순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성을 단순한 스포츠나 식도락으로 완전히 격화시켜버리면 강간이 일반적인 폭행보다 왜 근본적으로 더 파괴적인가를 논리적으로 증명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대중들이 상황에 따라 입맛대로 두 가지 관점을 취사 선택하고 있다는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매일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나 학생 등 현대의 평범한 개인들도 이 모순을 깨닫고 나면 꽤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캐주얼 섹스에 대해서 한없이 쿨해진 척하는 현대사회에 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강간이나 소아성애 앞에서는 과거의 엄숙한 도덕주의자로 돌아가야만 피해자의 고통을 온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논리적 모순 없이 완벽하게 양립시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껴야죠. 오늘 우리의 대화가 아주 묵직한 딜레마를 남겼습니다. 성을 깊은 자아의 표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스포츠나 쾌락으로 볼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하던 여러분의 도덕은 끝까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이 도발적인 질문에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승자도 없고요. 데이비드 베나타가 던진 이 매혹적인 역설의 해답은 결국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겨둬야겠네요. 앞으로도 이 복잡한 주제에 대해 다각도로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